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변수는 일단 종목 중심으로 반영이 됐고, 전체적인 시황은 금리와 실적이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황은 금리가, 종목은 트럼프가 이렇게 각각 따로 주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5% 빠졌고, 야간 선물이 0.42% 내려서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삼성전자 혼자 끌고 올라갔거든요. 그 외에는 그렇게 특징적인 모습 없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는데, 오늘 이런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오늘도 여전히 러셀 2000 지수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애플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움직인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2% 올랐지만 장중에 그 이상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좀 축소된 거고,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은 1% 미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만 나왔고,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시가총액이 그 다음으로 높은 종목들 쪽에 매수가 더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메가캡보다는 그 이하 종목들의 매수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저점 대비 33%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중성주 쪽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는 현상이 지난주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블랙록, 골드만삭스 오늘 실적을 주목을 받았는데, 대체로 보면 예상치보다 이익이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제 블랙록은 약간 밀렸고, 골드만삭스는 상승을 하고, 일단 실적 시즌 자체는 여전히 예상보다는 잘 나온다. 근데 주가는 이제 제각각 꼬투리 잡히는 대로 이제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어떤 코멘트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변수보다는 정책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습니다. 연준 정책에 집중을 할 것이고, 증시는 궁극적으로 트럼프 변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안정적인 어떤 쪽을 찾아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가 메인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변수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승자가 될 경우 관련주 일부가 반응하는 정도, 예, 시장 흐름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종목 변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UBS에서는 대선 결과 미리 예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다.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파월 의장의 어떤 주목을 좀 받는 건, 트럼프 대통령 때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막 금리 조절 안 한다고 막 파월 의장을 비판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신은 임기를 지킬 거야, 이런 어떤 발언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주목을 받은 건 2분기 지표는 인플레이션 진정에 어떤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1분기는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이 악화된다라면 대응할 거야. 그러니까 실업률 더 올라가면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2%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도 금리 내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신호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9월 금리 인하론에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7월부터 금리 내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연내 4차례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연내 2번, 그리고 첫 번째 인하는 9월, 이쪽이 평균치에서는 가장 근접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7월부터 금리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일부에서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9월은 이제 다음 대선,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일정하고 갈수록 붙어가는 시기라서 대선에 어떤 개입한다, 이런 식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아예 미리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금융주 이제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최근 추세가 좋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51선을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테슬라는 오늘 목표 주가 $120짜리 웰스파고에서는
120달러 목표 주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죠. 물론 이제 장중에는 26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도 은근하게 올라갑니다. 예전에 주가 하락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쓸데없는 게 애플 걱정이야,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애플폰의 어떤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 보고서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목표주가 300달러짜리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주목도를 좀 높이면서 애플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대번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도 일부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메가캡 종목에서 일부 자금이 이탈을 해서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 쪽, 덜 오른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좀 넘어가거나 가격 이제 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섹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동을 해 나가는 현상이 지난주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 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 20위까지 제가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근데 20위 이내에서 올라간 종목이 3개밖에 없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이렇게 3개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 혼자 17포인트를 올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어제 이제 시장에 빠지는 그런 양상이었죠. 근데 이런 현상은 예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계속 선물 동향 설명해 드리면서 향후의 대형주는 일제히 다 강세 보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특정 대형주가 올라가면 그 외 대형주가 빠지면서 대형주 내에서 차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외국인의 선물 동향 봐서는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을 좀 확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 나온 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4일 연속 빠진 적은 3번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한 3일 정도 빠지면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또 빠지고 하여튼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제까지, 그 전까지 코스닥이 3일 연속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조금 특징적인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이틀 연속 매수를 했다는 거. 기관은 뭐 다시 코스닥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는데, 한때 이제 매수로 들어와서 혹시나 하고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이틀 연속 매수했다. 그 다음에 소형업종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종목별로 이제 물량을 좀 늘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하는 종목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수급의 어떤 변화 계속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코스피 매도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가 늘었다기보다는 매수를 확 줄여서 좀 조심스러웠다. 그러니까 팔았다라는 측면보다는 좀 조심스러워했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미증시는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데이터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빠졌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고, 이런 것들은 좀 부담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큰 변수가 되진 않았다라는 점,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보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는 금리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예를 들어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금리나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변수로 이제 일부 업종의 어떤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든가 또 이렇게 엇갈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있지만 또 게임주들도 또 거기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틀, 어제 하루에는 이제 반영을 했는데 오늘까지 반영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트럼프 변수는 이제 설설 이제 소멸이 될 거냐,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쪽에, 그것도 이제 소형주 쪽에 이제 매수를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가 좀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기존의 뭐 주도주들이 완전히 여기서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주중반
이후에는 기존의 주도주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지금 7월 중순 정도 됐는데 외국인들이 25조 원, 그러니까 역대 순매수 2위인데 남은 기간을 고려해 보면은 올해가 외국인들 역대 순매수 기록으로는 최대 매수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근데 증시 상승률은 얼마 안 돼요. 7.7%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저점은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연봉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2평선이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는데 올해 그걸 찍고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연간 상승률이 1%가 안 돼요. 지금 0.3%인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25조 원을 투입하고도 올라온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그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하고 우선주고 더 이제 전차 군단이 전체 순매수의 20조 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80%가 전차 군단,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거의 절반 정도긴 해서 뭐 종목별로 들어가면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25조 원 투입해 놓고 달러 차트로는 제자리밖에 안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들이 올해 수익 낸 게 달러 차트로는 또 별로 올라간 게 별로 없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네 이렇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외국인들 시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만족할 만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릴 만한 어떤 폭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변수를 비롯해서 금리라든가 이런 어떤 변수들, 미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좀 선호하는 종목들의 부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큰 흐름으로는 다시 이제 기존의 주도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떤 비중을 또 맞춰서, 또 시장 흐름에 맞춰서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